그런 실패가 결국은 나를 키웠다. 이 책에 보면은 왜? 큰 실패 스토리야. 그러면 결국은 고통의 절대적인 양은 줄일 수 없다는 소리네요. 그럼 생로병사가 누구를 피해갈 수 있겠어? 생로병사의 비밀 MC 정신. 나 혼자 있어? 나 뭐 하지? 이렇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방송 말고는 아는 게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게스트. 네. 네. 이 나 책을 또 지금 보여드려요. MC인 줄 알고 아니. 같이 오유경이 네, 게스트세요? 네. 게스트. 어른 연습. 네, 어른 연습. 이 책의 저자이고 저한테는 KBS 선배님이기도 하신 네. 오유경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야, 누나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송하기 이게 얼마만이죠? 처음이지? 그죠? 누나랑 저랑 MC도 같이 한 적 없나요? 처음이지. 아, 그렇구나. 너는 입사하자마자 네. 이 훈남의 외모와 이런 것 때문에 네. 교양 쪽으로 올 일이 없었어. 아무튼 일단 오늘은 이거, 첫 너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 건데 네. 역시 MC는 아니라 내가 게스트니까 게스트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겠네. 저는 일단 이 책이 제일 좋았던 게 그 말이었어요.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말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랬어? 네. 내가 어른이 못된 것 같기도 하고 어른이 못된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맞아.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네. 나이 값을 하는 사람인데 네. 내면의 성장은 늙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커질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몸은 어떻게 해서도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순간 우리가 멈추죠. 멈추고 네.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잖아. 근데 마음만큼은 잘 가꾸면 내면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면의 크기를 넓혀 가야 된다. 그런데 나이에도 못 미치게 내면이 이제 어느 순간 멈춰가지고 네. 한 고등학교 때 머무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아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행복하지를 못한 거야. 나이 들어서. 네. 왜냐하면 나이 드는 건 엄청 고통이거든. 나이가 들기 전엔 그 나이 들어서 오는 고통이 나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나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되게 건방진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왠지 그 나이 든다는 게 나한테 오는 게 상상이 안 됐다 그럴까요? 지금도 젊으세요. 아니 뭐 굉장히 발악하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저 3주 있으면 50살이었어요. 진짜요? 진짜요? 심각합니다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너가 쉰이 넘었다는 건 네, 사실을.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통, 고통 얘기를 좀 고통. 마무리를 해줘야 네네네. 되는데 근데 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네. 내가 커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바다에 그 오염물이 떨어지면 그 물이 이렇게 희석되는 것처럼 네. 내가 마음이 커지면 고통의 크기가 작아져서 그 고통이 적어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야지만 나이 들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그 고통의 크기가 적어지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잖아.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결국은 고통의 절대적인 양은 줄일 수 없다는 소리네요. 그럼 생로병사가 누구를 피해갈 수 있겠어? 생로병사의 비밀 MC 정신. 와, 벌써 질문 딱 들어옵니다. 이루피님이 네.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보다 미성숙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약간 그래도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성숙했다, 마음에 정말 거친 파도가 좀 잔잔해졌다 라고 느낀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성숙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까? 그게 뭐 성숙의 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게 된 거였어요. 그게 대차게 한번 깨진 적이 있었어요, 살다가. 아나운서실에 있다가 뭔가 아나운서라는 조직이 가진 한계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뜻을 펼치기가 어렵잖아요. 항상 이제 좀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픽이 돼야 일을 하는 거니까. 픽이 돼야 일을 하고 일에서도 되게 주도권을 갖기가 쉽지가 어렵죠. 않은데 네. 지금 와서 뭐 지금 한석준 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컨텐츠 기획해가지고 사람 초대하고 지금 카메라를 몇 대를 놓고 이거 혼자 다 네. 하면서 성취감이 있잖아요. 저는 출판사 재밌어요. 대표로 컨텐츠 만들어내고 그럼요. 아나운서 재밌어요. 때와는 다른 성취감이 있는데 네. 아나운서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이제 서는 요리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그 처음부터 뭔가 내가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게 한 초반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좀
좀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나도 의견을 내고 싶은 거야. 의견을 내다 보면 아예 기획까지 하고 싶다.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때부터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마흔에 무슨 선택을 하냐면 아나운서실에서 나와서 프리를 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간 곳이 한류추진단이라고 기억납니다. 네, 한류 문화를 이제 확산하기 위한 우리 회사 안에 TF가 생겼는데 거기를 자원으로 해서 가가지고 프로듀서로 한 5년을 일했어요. 그 말하자면 한류추진기획단이라는 게 KBS 내에 새로 생긴 조직이고 조직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네, 그런 한류 문화 조직이었죠. 사업을 하는 네. 곳이었죠. 근데 거기서 역할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매거진도 만들고 역할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해서 엄청 성과를 많이 낸 거야.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내 기업까지 만들어가지고 야. 한류 문화 프로젝트까지 해서 막 올라가려는 순간 회사에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아나운서실로 돌아가시오 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열심히 그때 120% 이상을 일했기 때문에 너무 허무한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회사의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현타가 오고 5년 동안 일했던 거에 대한 상실감이 와서 그때 굉장히 한번 아팠어요.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실패를 이제 하고 나서 혼자 그 뭐랄까 좌절을 이제 조금 견디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금 뭐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라 아 제가 이게 뭐 더 기억이 길게 나요. 얘기할 네, 수는 기억이 나요. 없고. 네네. 그리고 뭐 더 길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누구 욕해야 그치 돼서. 그치. 아니 욕할 사람은 없고 지금 사실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그런 실패가 결국은 나를 키웠다. 이 책에 보면은 아 네. 큰 실패 스토리야. 그런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운 건데 그렇더라고요. 실패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잘 아물면 어른이 되고 상처가 덧나면 꼰대가 돼. 무슨 말인지 아 알겠죠? 이것도 명언이다. 상처가 잘 아물면 어른이 되고 음. 상처가 덧나면 꼰대가 돼요.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상을 하고 또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저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방송으로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고 화려한 그런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상처 입은 어린 아이가 초라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안해요. 옛날 만화 얘기해서 마징가 제트라고 예. 그 안에 왜 철이가 타고 있었단 말이야. 예, 예. 그쵸? 철이가 난데 마징가 제트가 나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철이는 굉장히 상처받고 작은 아이인 거지 말하자면. 근데 나는 정말 그 조직의 갑옷을 입고 잘난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굉장히 작고 여린 존재였는데 심지어는 막 상처 입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밖으로 나가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회사 퇴사하기 전에 보통 퇴사 준비를 기획사를 알아보고 내가 무슨 방송을 할 수 있는지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어떤지. 네. 근데 저는 저도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죠. 프리랜서 아나운서 목표가 아니라 이제 인생 산막이라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걸 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혼자 있는 연습을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연습한 시간이 한 1년이 있었어요. 1년이나요? 네네네. 우리가 너무 항상 바빴잖아요. 일이 그렇죠. 엄청 바쁘니까 정말 바빴던 사람 둘. 정말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혼자 있고 싶다라는 열망은 큰데요. 막상 혼자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혼자 딱 있어. 갑자기 뭐 남편 출장 갔어? 아이가 뭐 제주에 기숙사에 갔어? 나 혼자 있어? 나 뭐 하지? 이렇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방송 말고는 아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때부터 레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이 파란색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색이에요. 파란 옷을 입었을 때 제일 예뻐요. 아 그래요? 네. 잘 받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막 옷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막 이럴 텐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책을 낼 때 그냥 블루 책이 탁 나와요.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생활이 참 편리해져요. 그거를 그러면 고민이 없어. 원래 몰랐어요? 몰랐죠. 이걸 몰랐던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색으로 옷을 입나요? 아니 우리는 보통 코디가 갖다 주는 입혀주는 색 입잖아요. 근데 코디가 갖다 주는 걸 입지만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그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옷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잘 맞고
또 언제나 안 맞고. 근데 꼭 그 옷만 갖고 올 수가 없더라고. 근데 우리 그건 그래요. 석준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일단 서구적이잖아. 그리고 이 어깨가 중동적이죠. 넓고 중동적. 뭘 입어도 예뻐. 지금 이제 제가 제 옷을 입으니까 그래도 전보다 난데 아나운서실에 있을 때는 이제 코디들이 일반 사이즈의 옷을 갖고 오면 이상하게 내가 작아 보여도 옷을 크게 입는 사람이어갖고 그 옷이 좀 작거나 안 맞고 나를 이렇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나와 방송의 이미지로 나오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랐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색 색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옷은 뭐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지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 라떼님께서 점점 더 나다운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네. 이분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결국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제가 1막, 2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인생 3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3막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3막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생 2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1막은 일하는 시기, 2막은 여명의 시기, 쉬는 시기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100세를 사는 시대에 하나를 그거 진짜 걱정이에요, 마무리하고 100세. 여명을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이 3막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내가 비로소 그동안에 이제 사회에서 배운 거라든가 나를 알고 난 이후에 가장 나다운 어떤 일을 만들고 내가 가장 나다운 일은 뭘까를 찾아서 이제 진짜 나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 아이도 키웠고 나름 회사에서 사회적 커리어도 만들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크기만큼 내 크기만큼의 나다운 일을 하는 시기가 인생 3막이고 누구나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다움이라는 말이 너무 딱 핵심이에요. 내 크기만큼이 진짜 어려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내 크기를 인정하게 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른의 시작이에요. 그래요? 네. 일단 시작은 넘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네. 제 크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기대가 높은 사람,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뭐 하나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노트 쓰다가 글자 하나 틀리면 그 노트 다 찢고 끝까지 못 쓰는 사람들, 새 노트 써야 되는 사람 있잖아. 나 좀 그랬었는데. 진짜요? 옛날에 그랬죠. 약간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나 못해요. 근데 저도 그래서 내 목걸이를 한 40세 정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40대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40이 되면 나를 확 펼쳐야지 했는데 확 펼쳐야지 하는 순간에 이제 KBS에서 그게 딱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런 게 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됐는데도 내가 모은 구슬이 몇 개 안 되는 거야. 내가 별 사람이 아니더라고. 뭐 엄청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야 지금 안 깨면 이제 난 절대 내 목걸이 못 만드는구나 하고 깨자. 내 크기만큼 깨자 생각하고 사표를 냈고 그리고 제주를 내려갔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스토리인데 류시아 작가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네. 류시아 작가님이 그때 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작은 목걸이지만 이제 꿰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류시아 작가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네. 넓은 원을 그리며 나는 살아가네. 그 원은 세상 속에서 점점 넓어져 가네. 나는 아마도 마지막 원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 일에 온 존재를 바친다네. 이 시와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결국은 이루고 싶은 원. 그게 너무 작을까봐, 너무 보잘것없을까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들려주고 싶은. 그렇죠. 그냥 내 크기만큼의 원을 그린다는 생각이 중요하고 그럼 이 원은 어떻게 넓어질까? 우리가 원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내 원을 손을 쭉 뻗으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 손의 길이만큼 그릴 수 있어요. 내가 더 큰 원을 그리려고 해도 내 손이 길어지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어. 그러면 내 팔이 길어져야 더 큰 원을 그리는 거잖아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되나요? 그렇죠. 내 마음이 더 큰 성장을 해야 더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